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입니다.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서 더욱 뜻깊은 하루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가족과 함께 3.1절의 의미 되새기시면서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똑똑한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232-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시작해볼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알아볼까요? 네, 이런 뜻깊은 날에 또 시청자님들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좀 즐겁고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시간에서는 이 신이 나는 토지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 요즘 보시면 주택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고심이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특히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있어서 가격 하락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되지, 좀 많이 좀 고심이 되시는 와중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팁을 하나 드렸지만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각 전국 8도 지역에 맞게 좀 각각 지역에 있어서의 올바른 올해 자산관리 설계를 해드리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 경상북도 지역과 더불어서 이 강원도 지역에 있어서의 오늘은 바로 이 동해선에 대해서 시청자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균형적으로 한쪽에 편중이 돼서 양극화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가균형 발전 부분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바로 동해선, 경상북도 지역과 더불어서 이 강원도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호재와 더불어서 좀 즐거운 신나는 토지 여행 한번 떠나볼 테니까 오늘도 한번 즐겁게 저와 한번 토지 여행 같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개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와 경북권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강원도와 이 경북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지금 바로 써드렸듯이 이 동해선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님들이 다시금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요 동해에서 요 포항 라인까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 교통 사업이 뭐가 됐다? 예타 면제가 됐다. 그래서 예타 면제가 되게 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어때요? 늦어요? 빨라요? 빠르다. 빠르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 부동산 가격 상승 또한도 역시 어떻다? 빠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에서의 23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해선 예타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빠른 사업 그리고 국가가 얼마만큼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경상북도 지역 또한도 역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이라든가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확실한 컨셉에서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나는 예정인 거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여기에 있어서 이 동해선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선 부분은 결국은 작은 그림을 그리고서 그냥 시 하나 시 이렇게 연결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 동해선은 스케일이 되게 남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냐면 결국은 이 강원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요 밑에 경상북도 지역도 보시게 되면 투자를 하실 때 편한 포인트가 뭐냐면 강원도 쪽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원주라는 곳이 있고 이 춘천이라는 곳이 있고 이 강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강릉이 개발이 될 때 강릉 가시면 되고 원주 개발될 때 원주 가시면 되고 그리고 춘천 개발될 때 춘천 우두택지 개발 주변을 가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주 개발을 하는데 갑자기 횡성을 가. 춘천 개발하는데 갑자기 화천을 가. 강릉 개발하는데 갑자기 태백을 가.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어찌 보면 좀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하시는데 혼자 하시거나 그냥 막연한 지인 투자를 통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이 동해선 호재는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 경로가 삼면이 바다인 부분에서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수출 수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철도에 대한 수출 수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통을 좀 많이 꾀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결국은 이 동해선 삼척, 울진, 영덕, 포항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동해선 중에서 이게 일부 라인인 거예요. 일부 라인. 그래서 사업 기간은 올해서부터 딱 몇 년입니까? 올해서부터 딱 4년이야. 그래서 무려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쪽에 이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포항 디젤 기차 완승 불편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속도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강릉까지 소요 시간도 단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류 교통사정 부분에 있어서 이 동해선이 매우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출하기도 수입하기도 좀 많이 편하시게 되는데 큰 그림은 결국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중부선입니다. 그러면 동해가 북부선이 있고 이 중부선이 있고 남부선이 있어요. 그러면 중부는 이 삼척과 더불어서 포항이고 남부는 뭐예요? 남부는 지금 하고 있는 포항에서 또 부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디예요? 이제 북한이잖아. 북한 쪽으로 해서 이 제진 라인 부근인데 이 하나가 다 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변은 물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쾌속으로 속도도 올라가고 시간도 좀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 각 지역들 중에서도 빠르게 도시로 확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동해선 개발에 있어서의 호재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이 부분을 좀 막연한 단기적 호재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호재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우선 보시고 이 단계 과정에 있어서 이 동해 북부선, 중부선, 남부선이 다 합의되면 정말 엄청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단순하게 그냥 동해선 호재만 보고서 막연하게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일러드렸지만 춘천이 개발하는데 화천 투자하면 돼? 안 돼요? 시청자님들. 안 돼요. 자, 원주 개발하는데 갑자기 횡성 투자해. 자, 강릉을 개발을 하는데 갑자기 막 정선이나 태백을 투자를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죠. 포항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덕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정착지에 맞춰서 그 방향도 맞춰가지고 확실한 어느 곳에 하셔야 돼요. 그곳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원주가 개발을 할 때는 원주에 하셔야죠. 원주가 아니면 횡성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동해선 라인 부근 또한도 역시 양양 좋을 것 같은데, 속초 좋을 것 같은데, 강릉 좋을 것 같은데, 내 추천, 지인 추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개발을 할 때 개발한 그 역, 그곳, 여기 들어서는 그곳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자님들. 동해선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자, 1번역이 잘 될지, 2번역이 잘 될지, 3번역, 4번역, 5번역, 6번역 다 될지. 그럼 1번서부터 6번까지 역 중에서 어떤 게 느낌이 좋아요? 투자를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님들. 그러면 확실하게 2번에서 도시가 생길 때 그 주변 지역을 하셔도 늦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타이밍이 많이 중요하고 지역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걸 좀 팁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청자님께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고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해선 개발로 인해서 그 관련 지역들도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이 동해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도 되는가? 지금. 전 지금 하고 싶어요. 관심이 있던데.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해선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 강원도 출신이시거나 경상북도 출신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첫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는 아버님, 어머님 고향이 이쪽이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뭔가 상속, 증여에 의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학연지연, 혈연, 연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얘기를 해도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른감. 분명한 건 동해선은 교통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교통이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동해선 라인 부근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들이 딱 보셔도 딱 봐도 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야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부분이 빠르게 도시가 생겨서 빠르게 확장이 되고 빠르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선은 큰 그림은 결국은 유라시아 철도까지 해서 쭉 내려와서 한 달 걸리는 그 물류 수출 수입을 하는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키고 물류 비용도 절감을 하고 매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해석으로 다가가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솔직히 좀 이르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내고 있는가, 얼마만큼 더 빠르게 되고 있는가, 그걸 추이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해선이 세계로 좀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투자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전문가님이 해주신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 제가 처음서부터 그리고 중간에서도 지금도 다시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자, 개발을 강릉에서 했을 때 강릉에 해야 된다. 강릉에서 개발하는데 나는 틈새 시장으로 동해 갈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동해가 됐을 때 하더라도 이건 운이라는 거예요. 운.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역, 내가 봤을 때는 내 느낌상, 근데 그렇게 하신 분 치고 투자를 제대로 해서 웃으신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 잘 되셨으면은 전부 다 부동산 잘하시고 전부 다 전문가죠. 그래서 전문가가 조언을 할 때는 괜히 그 지역을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울진분들은 희한하게 울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덕 포항분들은 희한하게 영덕 포함을 관심을 가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대구 지역을 갔다 오기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 포항이 연고이셔서 내 지인이 포항이 좋다고 해서 한 번 포항을 찝다 보니까 계속 포항만 찝어요. 투자 팁은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올바를 그때 개발이 되는 그 지역을 가면 상당히 쉽다. 근데 때를 모르니까 그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셔서 우리 동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고집. 우리 동네가 잘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잘 나가지도 않는데 아는 게 우리 동네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알고 싶어해. 두 번째는 딴 데는 다 멀다 이거야 무조건.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특히 유의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개발이 투자가 어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어디가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확실하게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동해선에 대한 사례, 분명한 건 큰 그림을 봤을 땐 너무 좋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큰 그림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항상 그때 개발되는 그곳을 가셔야 되는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다니는 남자죠. 정현원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좀 구체적인 사항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76-1번지고요. 토지 전망 문의합니다. 라면서 1471번님 문자 주셨네요. 충남 아산시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청도도 이 아산에 또 좋은 소식들이 요즘 많은데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이 예쁜 토지를 보유하셨어요. 예쁜 토지를. 그래서 이 농지는 참 쌀 맛이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일반인분도 전국 어디에 있는 토지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지를 보유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 쌀을 맛있는 쌀을 드시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차익에 따른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상속증여라든가 좀 투자적인 측면이 좀 강하시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산이라는 곳도 천안이라는 것도 보시면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산도 이렇게 있었고 천안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갑자기 삼성이 곳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주변이 도시가 개발을 하게 되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끊임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위치적으로 지금 시청자님들이 딱 봐도 요 중심 중앙부에 있는 토지는 농사 지어야 될 토지 같은데 막 평당 가격이 막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삼성을 통해서 천안도 잘 되고 아산도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시청자님의 토지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는 뭔가 먼지바람이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아산에서 청주 구간인 고속도로가 이렇게 열심히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라인은 청주랑 아산이랑 2022년에 개통 예정인 도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들 저랑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산 시청에 있는 아파트가 좋을까요? 빌라가 좋을까요? 이런 교통이 좋아지면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좋아질까요? 갑자기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에 바람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좋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아무리 좋다 예쁘다 올라라 해봤자 안 오르면 그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임야라든가 이런 농지들이 이 석정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석정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천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이 오르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오르면 자 온양 사동 쪽 이 수장리 올라야 안 올라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이런 개발은 항상 행복을 많이 낳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바로바로 오르기보다는 일단 개통 시점이 2022년이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한 3년 정도 남으셨죠? 그럼 기본 2년은 좀 더 들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못 참으시게 되면은 팔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 기간을 참으시게 되면은 매수자분들이 막 두 분, 세 분 막 들러붙어가지고 너도 나도 팔으라고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동산을 넓게 포괄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같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산에 있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힘들 수가 있어요. 빌라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를 통해서 아산에 있는 부동산 전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아주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통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토지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아파트와 빌라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기대감이 넘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산은 살짝 정체거나 좀 하락장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새로운 신축, 건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산에 계신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곡교천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활용 또한도 역시 이런 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새로운 도시 개발, 뭐 지구 단위의 구역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면 한 3년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답변해 드렸는데요. 한 3년 정도 보유 의견 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집번을 먼저 알려주세요. 저서요, 경상북도 네. 안동시 네. 노하도 154-4번지요. 154-4번지예요. 예. 또 네. 다시 154-57번지요. 154 다시 다시. 57번지요. 57번지도 갖고 계시고요.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네, 안동에 있는 토지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동에 있는 토지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동에 있는 예쁜 토지를 보유하셨을까요? 안동에요. 네. 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아이고 그걸 동생분이 소개시켜줬어요. 예. 자, 동생분이 전문가신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동생분하고 예. 매우 가깝고 친하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동생도 그럼 좀 그 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분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소유를 예. 하시게 됐는데 전망을 한번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자, 일반인 분들이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좀 도시 지역이라기보단 좀 약간 농촌 지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게 되면서 길다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갑자기 이런 토지를 보시게 되면 공부를 하세요. 가로 폭은 얼마나 되냐, 세로 폭은 한 얼마나 되냐, 가로는 19m라서 뭘 할 수 있고, 세로는 178m라서 뭘 할 수 있고, 막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 토지가 이 폭이라든가 이런 높이가, 넓이가 중요한가요? 위치가 중요한가요, 시청자님? 위치가요. 그렇죠. 30m.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치예요. 그 부분에서 안동이 지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좋은 소식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조언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자, 옆에 있는 이런 창고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아파트보다 시청자님의 토지가 훨씬 좋아요. 왜 훨씬 좋으냐? 보시면 주변에 이 안동이 좋은 소식이 많은데, 자, 일단 안동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이 북쪽을 보시게 되면 노화 지구로에서의 도시개발이 있고요. 시청자님 토지 남쪽으로 송현지구가 있고, 지금 딱 보시더라도 옥동 도시개발이 연쇄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송현 같은 경우는 7,500세대가 들어오는 등 인구가 계속 늘어날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도담 영천 간 복선전철, 아마 시청자님들은 간간히 이 복선전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도담 영천
근데 그때 기사 접했을 때 언제 되겠냐 막 얘기하시죠. 자, 여기가 구간이 ITX로서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 중인데 이게 바로 202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오른쪽에도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넣고 위쪽에도 아파트 주택 같은 거 넣고 그러면 결국은 다 이런 토지를 사거나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분양이 잘 되고 물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시청자님 토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예. 너무 좋아서 저는 예. 1년 반만 더 소유하셔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예. 안동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하시는 것보다 시청자님이 이거 토지 하나가 시청자님 주변 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전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제가 뭐 100% 장담을 해드린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안동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남쪽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더불어서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을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주거시설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가치 상승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1년 반만 좀 더 보유하셔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답변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아니, 요즘에 집값들이 하락해가지고, 네, 전세금이 반환 청구될 것 같아가지고 또 나가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네, 그런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집원이 예. 어떻게 되실까요? 어떤 거요? 집원을 알려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만기가 다음 달인데, 전세를 내놔도 안 나가고, 네. 저 어디에 있는 매매도 어떤 안 아파트예요? 아, 대전시 네. 유성구 전민동, 네, 예, 청구 나래 아파트요. 청구 나래 아파트고요. 지금 정말 네.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네. 의견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 이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청구 뭐 나래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아파트 예. 이름이 되게 이뻐요, 시청자님.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샀었는데 옛날에 살다가 이제 네. 다른 곳으로 가서 네, 우선 그랬는데 그러시군요. 그게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망을 한번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예. 자,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 나래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 나래 아파트 바로 밑에 세종 아파트가 있고 예, 오른쪽에는 또 삼성 엑스포가 있고 예, 예. 그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좀 90년대식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자, 그러면서 뭐 골프장과 더불어서 옆쪽에는 이 논두렁, 밭두렁이 있어요. 그럼 전망을 제가 이제 봐드리게 되면 일단 이 대전은 북쪽도 보시게 되면 이제 대덕 테크노밸리 더불어서 용산고등학교 아시죠? 예, 예, 알죠. 예, 테크노. 그래서 예, 예. 이 중고등학교라든가 요쪽 또한도 역시 생활권이 예쁘게 잘 갖춰져 있고 예.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엑스포 공원을 예. 새롭게 좀 다지면서 새로운 용도로서 개발 발전을 다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교통문화연수원으로서. 예. 그러면 살짝 보시게 되면 북쪽은 이런 대덕 테크노밸리, 남쪽은 이런 과거 이제 엑스포 개발적인 엑스포. 부분에 있어서 예. 새롭게 방향을 잡고서 지금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청구라든가 삼성 엑스포라든가 중간에 좀 예. 껴 있어요. 예, 그렇죠. 청구성. 네, 세종, 그러면서 엑스포. 예, 바로 예. 옆쪽에 보시게 되면 문지 도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문지. 예,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점점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쪽으로 점점점 개발 압력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대전은 지금 어디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냐면 대전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대전 지하철 2호선 트램 아시죠? 예, 예, 예.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이번에 좀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되면서 좀 관심이 있어지시게 됐어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그래서 서쪽으로 향하는 이런 택지 개발, 서남북권 이런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쪽과 더불어서 이 가운데 쪽에 둔산 지역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있으시다 보면서 결국은 외지인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뭐 이런 둔산이라든가 크게 떠오른 호재적인 부분들에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아.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시청자님 바로 옆에 네.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있죠? 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뒤쪽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개발 여력이 아직 충분히 좀 남아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다른 작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저는 매도하시는 건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웬만하면 보유하시고, 그러니까 시청자님 특히나 이게 생각만큼 많이 안 올라서 많이 답답하실 건 알아요, 제가.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네. 그냥 놔두자니 그렇고 또 뭐 종부세 뭐 또 저기고 막 그러다 보면 집이 지금 엑스포 하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과 집이 또 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염려가 없나요? 그러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래 같은 경우는. 아, 나래는 예.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예. 일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뭔가 아파트를 더 사야지, 뭔가 빨리 아니, 그런 거는 팔아버려야지 안 이런 해요, 생각보다는 예, 예. 기본적으로 나래는 94년식 부분에 있어서 이 문지 근처도 호재를 한번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바뀌어야 돼요, 이쪽도.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바로 제가 확정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외지인 분들도 아까 뭐 트램이라든가 둔산이라든가 서남북권 택지 개발에 대한 좀 확장이라든가 요걸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가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 갑천교 주변으로 갑자기 갑천교, 예, 맞아요. 호재가 되게 예. 되면서 이 예. 지역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무리하게 외지인 분들도 들어간 혹여라도 거품이 많이 껴있을지도 모르는 둔산이라든가 다른 트램 지역보다는 요 지역이 오히려 마음 편하시다고 조언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전세로 내놔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걸 한번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아, 궁금한 예, 점 많으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더 궁금한 네. 사항 있으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네, 예. 상담 계속해서 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점 궁금하실까요? 밭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 지금 매도를 할까 지금. 아, 그래요. 매도 고민도 갖고 계시고요. 집원이 네. 어떻게 될까요? 용두동,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4. 573-4번지고요. 예. 지금 보유한 지 얼마큼 되셨어요? 한 10년 된 거. 아, 10년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저희가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본부장님 고양시에 있는 토지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양시에 있는 예쁜 토지 한번 제가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덕양구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셨네. 네. 왠지 느낌이 좋아요, 왠지. 아, 그래요? 자, 제가 한번 가보게 되면, 자, 보니까 딱 네. 봐도 농사 짓기 참 편하고,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 뭔가 비닐하우스의 형태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자, 근데 바로 옆을 보니까 옆에는 아파트랑 주택이 많네. 그러니까요, 거기가. 네, 딱 요 수용대가- 경계선을 두고서 네. 왼쪽은 주택이 참 많아. 네. 보니까 수용대가- 이게 원흥이 개발이 됐어요, 왼쪽이. 네. 부쪽도 이제 삼승이라든가 원흥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개발이 된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 네. 왠지 여기도 될 것 같은 거야, 해제가. 네. 왠지 여기도 해제가 될 것 같아서 소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조언을 드리지만 그린벨트를 함부로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시청자님. 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린벨트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쪽이 좋거든요, 용두동의 시청자님. 네. 뭐가 좋냐면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난 것 아시죠? 네. 하남 교산, 그리고 왕숙,
네. 그리고 인천 계양. 네. 이 웬만한 곳들이 다 뭐예요, 시청자님? 다 그린벨트야. 네. 네. 다 그린벨트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곳, 3곳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발표가 시청자님. 네. 그때 그 취소됐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아예 취소가 되고 뭐 아예 여긴 절대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직 4월, 5월 달, 3월, 4월 달 정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네. 발표가 날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한 네. 3월 달까지 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건 또 시청자님이 얼마의 소유를 하셨고 또 네. 얼마에 매도하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네. 일산은 아직까지는 좀 더 요 고향 일대가 좀 더 네.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신도시 발표에 있어서 관심을 네. 좀 더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첫 번째 네. 조건은 투자를 하실 때 그린벨트는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하루하루가 이게 네. 막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막 가슴이 졸이게 돼 어느 순간. 네. 그러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투자는 네. 좀 즐겁게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좀 조언을 드리면 이 지역 네. 주변은 충분히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 있어요, 시청자님. 네. 제가 뭐 장담을 드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위치가 네.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를 하냐 마냐는 국가가 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네. 기본적으로 올해는 좀 편안하게 네. 한번 들고 가보셔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앞으로 주의점은 그린벨트는 만약 또 투자를 하시게 됐을 때는 그린벨트보다는 오히려 농촌 지역이 훨씬 나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농촌 이 지역이요? 고향 지역은 앞으로 좀 더 신도시라든가 확장 여력이 충분한 곳이니까 올해는 한번 지켜보시게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남 영암군으로 가볼게요. 3호읍 산홀이 1994번지고요. 토지 전망 궁금합니다. 라면서 8425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전남 영암군이고요. 이곳은 어떨까요? 네, 전남 영암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셨네요, 시청자님. 자, 보시면 토지가 예쁩니다, 예뻐. 이렇게 뭔가 주변은 뭐 전답, 임야인 부분에서 예쁘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버섯 모양이기도 하고 뭔가 모양이 좀 정이 갑니다. 자,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이 가득하네요. 물이 가득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이렇게 우리나라 강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쁜 강, 영산강. 그래서 영산강을 통해서 잘 되는 도시가 요즘 광주광역시가 뭐 10억을 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주가 또 영산강 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주가 또 잘 되고 그 나주 이 영산 강의 기운이 광주에서 나주에서 어디 쪽으로 오냐면 목포 쪽으로 왔어요. 그 부분에서 영산강 북쪽은 목포가 잘 되고 남학이라는 곳이 생겨서 천지가 개벽을 하면서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주분들이 영산강 북쪽에 많이 생기셨고 그 남쪽을 보니까 왠지 여기도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제가 한번 조언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이 영산강 북쪽이 떠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자, 북쪽을 보시면 기존의 목포시에서 오른쪽에 도청이 광주에서 요 목포 쪽 남학으로 옮기게 되면서 팍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대불국가산업단지 주변이 잘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한 번 더 이 지역을 물이 가득한 곳이다 보니까 개발을 관광지로 이거를 만들겠다 해서 이 지역을 지금 토지 보상과 토목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에 이르러서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세종 생겨라 세종 만들어라 하니까 세종이 생기듯이 자, 이 지역도 제주가 개발이 돼서 관광도시로서 성장을 했던 게 제주를 관광개발하자라고 하니까 제주가 지금의 제주가 됐어요.
자, 이 지역도 국가가 관광도시가 되라라고 하니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도시로서의 덕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보상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조선이 확장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일단 도청과 이런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영향을 받으시기보다는 저는 운이 좋으시면 빠르면 1년 안에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르실 수도 있거든요. 빠르면, 운이 좋으시면.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편안하게 1년이라는 욕심이시기보다는 저는 한 2년만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주변에 있어서의 토지에 대한 인기와 좀 더 토지에 있어서의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는 한 2년만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치 상승 여력 있다고 하니까요. 자, 보유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368-1번지고요. 이거 토지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5659번님 문자 주셨네요. 자, 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성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 안성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님 부동산 한번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토지가, 예쁜 토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도로가 43m 물려 있어요. 도로가 43m 물려 있는 토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어찌 보면 맹지인 토지가 있어요. 얘는 도로가 있고 얘는 도로가 없어. 그리고 얘는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고 얘는 좀 뭔가 각져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 부분만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면 다 이 왼쪽에 있는 거 소유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건 부동산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양도 누가 봤을 때 예쁘고 모양도 도로가 넓으니까 파란색이 비싸요? 빨간색이 비싸요? 당연히 빨간색이 비싸죠. 근데 누군가가 비싼 값을 물으면 시청자님들 이거 빨간색 소유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알아보고만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위치를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리냐면 올바른 타이밍에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잘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성은 특히나 호재가 깃든 곳이 딱 두 곳 있어요. 딱 두 곳. 어디가 있냐? 자, 시청자님 보유하신 근처에 이 아양택지개발이랑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공도읍에 있어서의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양택지개발은 지금 가격이 서쪽으로 오르고 있어요. 택지개발을 하니까 택지개발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 여력이, 개발의 힘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쪽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높아지겠어요? 이 남쪽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도로를 다 물고 있고 모양도 네모 비슷하게 돼 있는 것들은 값을 누군가가 잘 모르시지만 어처구니없게 부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하시게 되면 물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시청자님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아양택지개발이 진행하는 부분에서 왼쪽 도로도 나고 있고 하면서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도로가 또 나요. 여기 서로를 잇는. 그러면 이것들이 좀 달라지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농지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박이 터지셨죠. 그럼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청자님 주변에 있는 토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여기는 1년만 보유하셔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곳을 좀 투기적인 요소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투자를 만약 생각을 이걸 방송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늦으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만약 이걸 보유를 하셨으니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보유하셨으니까 1년만 좀 더 보시다 보면 왼쪽의 기운이 좀 이쪽으로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신 금액도 제가 잘 모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진짜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어떤 금액으로 소유하셨냐, 그 두 번째는 매도 가격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좀 전문가랑 좀 저 같은 사람이랑 하셨으면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1년만 소유하셨어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일단 안성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안성도 평택 때문에 좋아지면서 개발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1년만 보유하시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살펴볼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361-3번지고요. 이곳 토지의 전망 문의합니다. 라면서 8871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평택으로 가볼게요. 이곳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평택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평택에 있는 이 인광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인광리. 자, 뭔가 이름에서부터 뭔가 기운이 좀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절대 농사만 지어야 되는 농지예요. 일반인들이 보면 아이고 농사 짓기 딱 좋다 하지만, 근데 누군가는 소유를 하시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냐? 왜 평택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냐? 아직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에서 태어나시다 보니까 빌라 아파트밖에 몰라요, 부동산을. 자, 그럼 딱 봐도 시청자님들 보시면, 자, 평택 화양 도시개발, 그리고 안중, 그리고 더불어서 오른쪽에 이런 서해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인구가 별로 없다가 이런 도시개발과 이런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딱 보시면 지금의 용도는 뭐예요, 시청자님? 딱 보시게 되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필지들이 정리가 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하는 사람이 이걸 통으로 또 호가를 불러. 어떻게 불러? 선생님, 보유하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얼마에 파세요? 얼마에 파세요? 그럼 시청자님 뭐 어떤 분이 뭐 얼마에 팔라고 했는데 그냥 뭐 선뜻 파세요?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겠죠. 안 파신다고 하시거나. 그럼 그렇게 되시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아니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평택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평택은 뭐라고 강조해 드렸어요? 개발지라는 거예요. 개발지. 지금 이 토지가 딱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개발의 힘이 강한 곳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하시고 소유하시게 되면 부자가 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이 또한도 시청자님이 소유하신 게 좀 중요하신 부분인데, 이 평택은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삼성이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런 평택항,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안중 역세권 부분이 있는데, 일단 힘이 가장 큰 건 삼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항,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역세권 부분에 있는데, 시청자님의 토지는 이런 역세권의 호재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이 부근이 뭐 부르는 게 뭐 값인 지역도 있고 뭐 한없이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일자리가 지금 조금씩 좀 평택 자체에서 확연하게 늘어나면서 동쪽은 확연하게 늘어나면서 석쪽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산리, 인강리 부분이 미래 가치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지역은 제가 한 3년 정도 봐드릴게요. 3년 정도 되시게 되면 흐뭇하게 시청자님이 좀 이래저래 좀 거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갑이라 그래야 될까요? 원하시는 좀 가격을 제시를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년만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즐거운 전망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원 본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요. 그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3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토지 보상, 예타 면제, 부동산 수혜 지역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더 테라스 웨딩홀 11층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고요. 3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3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정윤원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